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오늘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기리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와 함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공분을 낳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강원지방변호사회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정별림 변호사와 함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지방변호사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기로 이제 했다면서요. 네, 최근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고 또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받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에는 혼자서 행정 및 형사 절차를 감당해 왔었는데요. 네. 교육 활동 중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원을 두루 지원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강원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0일에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 지원을 받게 됩니까? 만약 정당한 교육 활동 중 교원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에는요, 강원지방변호사에 소속된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제공을 하고 추후에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변호사가 선생님과 동행을 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학교 현장과 강원지방변호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교원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에 경찰 조사를 거쳐서 재판까지 받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또 초동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이 같이 동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주는 것이 좀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좀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교원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 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보통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직위해제까지 당한 상태에서 혼자서 행정, 형사 절차를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학교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또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고요. 또 경찰이나 검찰 조사까지 몇 달 또는 1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확인 없이 신고만 당해도 이미 처벌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권 회복과 교원 보호를 위한 4대 법 개정안이 지금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네, 먼저 4대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인데요. 주요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하고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원지휘법은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교육감이 아동학대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교권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행위를 축소,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교원이 또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처분도 지금
뭐 받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내용이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에 시도교육감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현저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재량으로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와 법무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그 관련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라고 하였고요. 또 이러한 법령도 교육위 법안소위원회에 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또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학부모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교시에서는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당하게 간섭을 하는 행위 등을 이제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또한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좀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추후에 법령이 개정되면 이런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또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텐데 많은 도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